저녁 식탁 위의 스테이크는 아직 적당한 온기를 뿜고 있었다. 그가 오늘 갑자기 외식하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약간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다. 결혼한 지 10년. 나는 그의 기분에 맞춰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수진아. 그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나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던 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거칠었고 눈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런 표정과 목소리는 결국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신호였다. 그녀가 돌아왔다. 한마디였다. 그래도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라는 말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김지민, 그의 영원한 백월광이자 우리 결혼식 날도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의 첫사랑이었다. 나는 포크를 다시 움직이며 가볍게 그래? 라고 대답했다. 스테이크의 육즙이 입안에 퍼지지만 맛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10년 동안 이 이름은 우리 사이에서 금기어처럼 존재했지만 그녀가 떠난 지는 벌써 12해가 넘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게 지나갔을 줄 알았다. 나는 지민이랑 결혼할 거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이번에는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죄책감보다는 해방감 같은 게 더 강렬했다. 나는 마침내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직접 바라보았다. 살짝 늘어난 안경테 뒤의 눈은 예전보다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감정이 이제 발동하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외면하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주말마다 갑자기 회식이다라고 말하며 나가는 모습,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안에 넣고 가는 모습. 이 모든 건 그녀가 돌아올 것에 대한 예고였을 뿐이었다. 나랑 이혼해. 그가 분명히 말했다. 부동산은 내 이름으로 옮겨줄게. 카드도 좀 써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그냥 이혼서에 서명해줘. 마치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단순한 절차를 밟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웃음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비웃음이었을지도 혹은 해방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 서명하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대답했을 때 그의 눈은 살짝 놀란 표정을 보였다. 마치 내가 망설일 줄 알았는지 혹은 비명을 지를 줄 알았는지. 하지만 나는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이혼 통지가 나에게 마지막 속박을 풀어준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그가 다시 확인했다. 응. 나는 물컵을 들고 입에 가까이 가져갔다. 차는 식었지만 차가운 온기가 마음의 평정을 도왔다. 언제 서명할까? 내일이면 될까? 내일 출근 전에 서류 준비해 오면 나는 바로 서명할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위의 스테이크는 더 이상 먹을 마음이 들지 않았고 나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 먹었어? 그럼 계산하고 갈게. 아니, 내가 할게. 그가 먼저 말했다. 그래. 나는 그의 말에 아무 이의도 없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먹는 저녁일 테니 그가 계산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레스토랑 출구에서 그를 기다렸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추위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짐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가벼웠다. 잠시 후 그가 내게 다가왔다. 차 타고 갈까? 내가 너 데려다 줄게.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버스 타고 갈 거야. 너 혼자 가. 그는 살짝 망설였지만 결국 그래, 조심해라고 말하고 차에 올랐다. 차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저 서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 왔을 때
나는 자동 판매기에서 핫초코를 샀다. 따뜻한 음료가 손에 전해지자 나는 드디어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10년 동안의 가정부로서의 삶, 그의 아내로서의 삶을 이제 끝낸다. 이제부터는 나, 이수진이 살아갈 시간이다. 버스가 왔을 때 나는 핫초코를 들고 차량에 올랐다. 창밖을 보면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다. 오랫동안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결혼식장 방향으로 걸어갔다.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지만 동네 골목길에는 아직도 축제의 소리와 취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 소음을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자는 밤인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깜깜했다.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현관의 조명을 켰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썹이 살짝 풀렸고 입술은 건조했지만 눈동자는 예전보다 선명했다. 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일단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함께 자라온 침실은 그의 향기가 아직 가득했다. 남성용 화장품과 스마트워치, 그리고 옷장 속에 걸린 그의 정장들. 이 모든 게 한때는 우리의 공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냥 그의 물건으로 보였다. 나는 옷장 가장 안쪽에 숨겨둔 작은 트렁크를 꺼냈다. 이 트렁크는 결혼하기 전 내가 가지고 왔던 개인 물건들만 넣어둔 것인데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손을 대자 트렁크가 살짝 열렸고 안에는 내 대학 시절 사진과 노트북, 그리고 어머니가 준 비전 세트가 보였다. 사진 속 나는 눈이 빛나고 웃고 있었는데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이수진, 너도 오랜만이야.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새벽 4시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트렁크를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그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거실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는 모습에 나는 잠시 그의 젊은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가 내일 서류 준비할게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알았어.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내가 먼저 준비할 게 없어서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 그는 살짝 어색해하며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거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그 표정에는 어제 저녁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마도 나의 지나친 태연함이 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가 갑자기 말했다. 하지만 지민이 없으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어. 너는 이해해 주겠지? 나는 살짝 웃었다. 이해해 달라고? 10년 동안 내가 그의 뒤에서 모든 걸 처리하며 살았을 때 그가 나를 이해해 준 적이 있었는가?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네, 이해해. 내 행복을 바란다. 그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마치 나의 답변이 예상과 너무나 다른 것처럼. 정말.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이 자리에서 만나면 되겠어? 나는 8시에 출근해야 해. 알았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서류 다 준비해 올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은 내 이름으로 바꿀게. 돈도 충분히 줄게. 그건 필요 없어. 나는 말했다. 부동산도 내 거고 돈도 내 거다. 나는 내가 가지고 온 것만 가져갈 거다. 뭐?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이 집에서 10년을. 그건 내가 원해서 한 거다.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는 필요 없어.
나는 내 손으로 벌어먹을 수 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자리를 일어났다. 그럼 내일 만나. 잘 자. 침실로 돌아온 뒤 나는 트렁크를 다시 열고 간단히 물건을 정리했다. 내가 필요한 건 별로 없었다. 몇 벌의 옷과 개인용품, 그리고 노트북만 넣으면 충분했다. 다 끝나고 누웠을 때 창밖에는 이미 새벽녘의 빛이 들어왔다. 아침 7시 정각 문을 열고 그가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서류 준비했어. 알았어. 나는 소파에 앉았고 그가 서류 봉투에서 이혼 동의서와 관련 서류들을 꺼냈다. 종이 위에는 이미 그의 서명이 있었다. 여기에 서명하면 돼. 그가 펜까지 건네왔다. 나는 펜을 받아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굵고 선명하게 썼다. 서명을 마친 순간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그저 평온했다. 마치 오래 걸린 시험을 끝낸 학생처럼 가벼웠다. 다 됐어. 나는 서류를 그에게 건넸다. 그는 서류를 보며 잠시 멈췄다. 수진아. 그럼 이만 갈게. 나는 트렁크를 들고 자리를 일어났다.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정말 이대로 갈 거야?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응. 나는 문을 열었다. 너랑 지민이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의 삶은 너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라. 아무도 널 위해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것이 나가는 마지막 인사였다. 그의 입을 열고 할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문을 닫고 나왔다. 집 앞길에서 나는 햇살을 맞고 깊게 숨을 쉬었다. 공기가 너무나도 맑았다. 이제부터는 이수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집 앞길에서 햇살을 맞은 순간 나는 망설임 없이 동쪽 방향으로 걸었다. 첫 차 버스가 7시 30분에 올 테니 그때까지 버스 정류장에 가면 된다.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평온했다. 오랫동안 이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를 위해 살아갈 필요도 없다. 길가에 있는 아침 식당에서 해장국 냄새가 코를 스쳤다. 나는 갑자기 배가 고픈 것을 느꼈고 발걸음을 돌렸다. 아주머니, 해장국 하나 주세요.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아주머니는 활기차게 대답했다.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카톡방에는 그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서류 잘 받았어. 너 아직 출근 안 했어? 조심히 가. 나는 읽고는 메시지를 지웠다. 이제 그와의 모든 연락은 필요 없었다. 해장국이 나왔을 때 나는 뜨거운 국물을 살짝 불어가며 먹기 시작했다. 고기의 풍미와 국물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자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그의 입맛에 맞춰 요리했어서 내가 좋아하는 맛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다. 이렇게 간단한 해장국도 이렇게 맛있는 건 오랜만이었다. 아줌마,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많이 드세요. 아줌마는 활기차게 답했다. 다 먹고 계산하려고 손을 뻗었을 때 스마트폰으로 카톡 알림이 왔다. 발신자는 민주였다. 김민주, 나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였다. 수진아, 오늘 아침 기분 어때? 그 남자 아직 너한테 연락 안 했어? 필요하면 내가 달려갈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괜찮아, 이혼서에 서명했어. 지금은 아침 먹고 출근하려고 해.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정말. 그럼 다행이야. 내가 괜찮다고 하니 뭐든 됐어? 나중에 꼭 만나자. 민주가 보내는 메시지는 항상 이렇게 따뜻했다.
대학 시절부터 나를 항상 지지해 주었고, 결혼할 때도 그 남자가 너에게 맞는 사람인지 의심되라고 말했지만, 결국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이제 이 친구가 나의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았다. 버스가 왔을 때 나는 트렁크를 들고 차량에 올랐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버스 안은 그렇게 붐비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건물과 사람들, 이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다. 10년 동안 결혼집과 직장 사이만 왔다 갔다 해서 이 도시의 변화를 거의 몰랐다. 직장에 도착했을 때 아직 8시가 안 되었다. 나는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트렁크를 열어 다시 한번 물건을 확인했다. 내 대학 시절 노트북,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몇 벌의 옷. 이것들이 나의 모든 소유물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 수진님, 왜 이리 일찍 왔어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니 동료인 박혜진이 서 있었다. 아, 혜진아. 그냥 일찍 나왔어. 혜진은 내 트렁크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무슨 물건이에요? 오늘 출근하면서 짐을 들고 왔어요. 나는 살짝 웃었다. 그래, 이혼했어. 어제 집을 나왔고 지금은 임시로 살 곳을 찾고 있어. 혜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정말. 그럼 수진님.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가벼워졌어.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혜진은 내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그래서 좋아요. 그 남자, 평소부터 수진님을 얕잡아 보는 것 같았어. 수진님 혼자라도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필요하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혜진아. 나는 감동받았다. 직장에서는 나의 가정사정을 잘 모르지만 혜진은 항상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동료였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우리는 함께 들어갔다. 나는 일단 트렁크를 개인 사물함에 넣고 책상을 정리했다. 작업을 시작하려고 컴퓨터를 켰을 때 회장님의 사무실에서 부름이 왔다. 수진아, 들어와. 회장님은 나를 보며 웃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래서 너에게 말하려고 했어? 지난번 제안했던 해외 교육 프로그램 내가 참여하려고 했던 거 기억해? 그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시작돼. 너 참여할 의향이 아직 있나? 해외 교육 프로그램. 작년 회장님께서 나에게 제안했지만 그때는 가정이 있었고 그가 외국에 가면 너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회장님, 정말이세요? 나는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내 실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어? 프로그램 기간은 3개월이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해 줄게. 생각해봐. 네. 회장님,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해외에서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시간. 이 모든 게 기대됐다. 회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관련 서류는 다음 주에 넘겨줄게. 기대할게, 수진아. 회장님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나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이혼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후의 휴식 시간에 나는 민주에게 카톡을 보냈다. 민주야, 좋은 소식이야. 회장님께서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달라고 하셨어.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해외에 갈 거야. 금방 민주의 답장이 왔다. 와, 정말. 축하해, 수진아.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야.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들어줘. 기념으로 저녁 먹자. 좋아. 그럼 주말에 만나요? 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나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주변의 원룸 중개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제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중개 사무실에 들어가자 직원이 친절히 맞아줬다. 아가씨, 원룸 찾으시는 거죠? 예산과 원하는 지역이 어떻게 되세요? 예산은 월 50만 원 이하이고 역 근처면 좋아요. 크기는 작아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쪽에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직원이 보여준 원룸 중 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 마음에 들었다. 창문이 넓고 햇살이 잘 들어오며 주변이 조용했다. 이 원룸 보러 갈 수 있나요? 네, 지금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직원과 함께 원룸을 보러 갔을 때 나는 즉시 결정을 했다. 이곳으로 할게요. 정말이에요. 좋아요. 계약은 내일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룸 계약을 마치고 길을 걸을 때 나는 행복감이 물씬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공간이 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제 누구의 규제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밤늦게 편의점에서 라면과 간식을 샀다. 잠시 머물 곳은 없었지만 사무실 근처에 있는 24시간 카페가 있어 거기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카페에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창가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고 노트북을 꺼냈다. 노트북에 나의 새로운 계획이라고 적기 시작했다. 해외 교육 프로그램 준비, 원룸 인테리어, 그리고 나중에 자신만의 카페를 차리는 꿈. 이 모든 것을 적으니 미래가 밝게 보였다. 10년 동안의 아내로서의 삶은 끝났다. 하지만 이수진으로서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원룸을 정리하는데 온종일이 걸렸다. 벽에 어머니 사진을 걸고 책장을 선반에 정리하며 옷을 옷장에 걸어 넣는 과정에서 나는 점차 이 공간이 내 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작은 발코니에 두 분의 관엽식물을 놓았을 때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오후 3시쯤 민주가 찾아왔다. 와, 수진아, 정말 예쁘다. 이 정도면 혼자 사는 게 더 좋잖아. 그녀는 원룸을 둘러보며 신이 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지금부터 이곳에서 행복한 독신 생활 시작이야. 그래. 나는 웃으며 민주에게 차를 따라준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혼자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어. 나도 내 새 집 보러 왔어. 그래서 그 남자와 지민이 어때? 아직 연락 안 왔어? 민주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아직 아무 연락 없어. 그래도 나는 안 궁금해. 정말. 하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에선 민주가 살짝 목소리를 낮췄다. 김철수 동료가 어제 오후에 시장에서 그 둘을 봤대. 지민이가 물건 사는 걸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더라. 예를 들어 어떤 채소가 어떻게 익히는지도 몰라서 철수 동료가 겉으로는 안 말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해하던 것 같아. 나는 입맛이 살짝 돌아갔지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래. 그럼 그들도 잘 해결할 거야? 해결. 지민이가 그런 걸 해결할 줄 알아? 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대학생 때부터 부잣집 아가씨라 그런지 요리도 안 하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해. 너랑 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철수는 모든 걸 내가 처리해주니까 모르겠지만 이제는 달라. 첫날부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10년 동안 그의 옷은 내가 세탁하고 정리했고 식사는 내가 준비했으며 집안 청소도 내가 담당했다. 그는 단지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테고
이제 그런 내가 없으니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건 그의 선택이었고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어쨌든 그들의 문제잖아. 나는 이제 내 삶에 집중할 거야. 그래도 민주가 말을 잇다가 그만 멈췄다. 알았어. 내가 잘 살면 돼. 그럼 주말에 기념 저녁 정말 할 거지? 응, 당연하지. 내가 부탁할게. 민주가 간 지 1시간 뒤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철수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지 않고 음소거했다. 이제 그와의 모든 연락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분 뒤 문자가 왔다. 수진아, 미안해. 세탁기 사용법이 기억나지 않아. 내가 예전에 적어준 메모 어디에 뒀어? 지민이도 몰라서. 나는 문자를 읽고 살짝 웃었다. 세탁기 사용법도 모른다? 10년 동안 그렇게나 편안하게 살았던 건 온통 나의 존재 덕분이었는데도 모른다는 건 정말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문자를 지우고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저녁에 나는 혼자 시장에 갔다. 맛있는 채소와 생선을 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로 했다. 예전에는 그의 입맛에 맞춰 매운 음식은 피하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문득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저녁을 먹으며 오늘 저녁 정말 맛있어라고 말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그의 말에 기쁘게 웃는 모습. 하지만 그런 기억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혼자 요리를 하며 즐기는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요리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을 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김철수의 문자였다. 수진아, 대답해줘. 지민이가 세탁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화를 내고 있어. 너만 알아줄 수 있어? 나는 문자를 읽고는 단순히 알아서 해라라고 답장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나의 답변에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잠들기 전에 나는 노트북을 꺼냈다. 해외 교육 프로그램 준비 리스트를 만들고 원룸에 필요한 물건을 적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그의 일정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행복했다. 한편 김철수는 이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지민이가 세탁물을 잘못 처리해서 세탁기 속에 옷이 엉켰다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갑자기 수진아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진아는 언제나 세탁물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고 옷을 세탁할 때도 색깔별로 분류해서 세탁했었다. 그리고 세탁물을 말릴 때도 각 옷의 특성에 맞춰 말려주어 옷이 늘어지지 않게 관리했다. 왜 이렇게 어렵냐? 지민이가 세탁기를 두드리며 외쳤다. 이런 건 내가 다 해줘야지. 난 이런 거 할 줄 몰라. 그럼 어쩌라고. 수진아가 없잖아. 김철수는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너만큼 수진아를 떠나지 말지.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지민이를 달래려다가 갑자기 공허함을 느꼈다. 이 집은 수진아가 살았을 때는 항상 깔끔하고 향기로웠지만 이제는 어수선하고 불편했다. 지민이가 사온 음식도 맛없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이제야 수진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깨달았다. 잠시만 기다려. 김철수는 지민이에게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를 마시며 그는 수진아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했다. 앞으로는 너의 삶은 너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라. 그때는 그 말이 거슬렸지만 이제는 그 말이 아무리 진리인지 느껴졌다. 나는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불어왔고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공허함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공허함이 나의 자유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나는 그 모든 일들을 즐겁게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비췄을 때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와 계란을 구워 아침을 준비했다. 혼자 먹는 아침이 이렇게 평온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카톡에 민주의 메시지가 왔다. 수진아, 오늘 저녁 기념 저녁 장소 정했어.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야. 7시에 만나자. 좋아. 그럼 그때 봐. 나는 기쁘게 답장했다. 오후에 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나는 우산을 챙겨오지 않아서 건물 앞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나를 보며 멈췄다. 창문을 내리자 김철수의 얼굴이 보였다. 수진아, 비가 많이 오네. 태워줄게. 그의 목소리는 약간 애원하는 톤이었다. 안 돼요. 비가 좀 그칠 거예요.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래도 너 때문에 감기 걸리면 어떡해? 빨리 타. 그는 문을 열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만해, 철수. 이제 우리는 이혼한 사이야. 나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했다. 다른 사람 차 타고 갈게.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그 표정에는 실망감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아, 그래도 우린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이 정도는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거? 내가 나에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땐 지민이만 생각했잖아. 이제 와서 뭐 하려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 안에서 지민이의 얼굴이 살짝 보였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입을 삐죽였다. 마치 나가 방해하는 존재인 것처럼. 빨리 가. 나는 다시 말했다. 김철수는 한숨을 쉬고 결국 차를 돌렸다. 비 속에서 그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안심한 숨을 쉬었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단절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비가 살짝 그친 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안이 좀 붐비었지만 창밖에 비 오는 풍경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다. 한편 김철수는 이수진을 태워주지 못하고 차를 운전하던 중 지민이가 불평하기 시작했다. 왜 그녀를 그렇게 해줬어? 그래도 너의 전 아내잖아. 너 때문에 내가 못마땅해. 그녀가 원하지 않아? 김철수는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겠어? 그럼 너도 그렇게 쉽게 포기해? 넌 나를 위해 그녀를 설득했어야 했어. 지민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걸 보면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돼. 지민아, 그만해. 오늘 너 때문에 너무 피곤해. 김철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의 불평이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민이는 문을 세게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배고파.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빨리 음식 만들어. 그럼 내가 만들어. 나도 피곤해. 김철수는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누웠다. 난 요리 안 해. 너도 알잖아. 지민이가 화를 냈다. 그때 수진아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너는 왜 그래? 너 때문에 나도 수진아처럼 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김철수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수진아는 수진아고 넌 너야. 그녀가 해준 걸 나도 해야 해? 너도 혼자 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왜 너랑 결혼했어? 이런 불편한 삶을 살려고?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다. 난 부잣집에서 태어나 이런 걸 할 줄 몰라. 너는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거야? 김철수는 지민이를 보며
갑자기 수진아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진아는 절대 이런 식으로 불평하지 않았고 언제나 그의 기분에 맞춰 살았다. 심지어 그가 외로울 때도 그의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줬다. 하지만 지민이는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김철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는 다시 소파에 누웠고 지민이는 울며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갑자기 정적이 잠잠해졌다. 김철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지민이와 함께하는 이 불편하고 답답한 삶이 정말 내가 바랐던 행복인가? 그는 갑자기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수진아가 있을 때는 항상 다양한 음식과 과일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지민이는 장을 보러 가지 않았고 음식도 사오지 않았다. 김철수는 편의점에 가기 위해 외출했다. 비는 아직도 살짝 내리고 있었고 길가에 젖은 나뭇잎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걸으면서 수진아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렸다. 수진아가 추운 날 따뜻한 국수를 만들어준 모습, 주말에 함께 시장에 갔다가 맛있는 음식을 사오는 모습, 그리고 그가 아파할 때 밤새 뒤에서 돌보아준 모습. 이 모든 기억이 갑자기 와닿았다. 그는 이제야 수진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깨달았다. 지민이는 그의 꿈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수진아처럼 그를 책임지고 지지해줄 수 없었다. 편의점에서 라면과 샌드위치를 샀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는 동안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다. 이런 걸 왜 사왔어? 맛없어. 그럼 너는 스스로 사와. 김철수는 차갑게 말했다. 지민이는 입을 삐죽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김철수는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다. 수진이가 만들어주던 라면은 이렇게 맛없지 않았다. 항상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맛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맛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았다. 저녁에 나는 민주와 기념 저녁을 먹었다. 레스토랑은 분위기가 좋고 음식도 맛있었다. 수진아, 오늘 정말 축하해. 민주가 와인 잔을 들어 말했다.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고마워, 민주. 나는 웃으며 잔을 맞췄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그럼 해외 교육 프로그램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응, 회장님께서 관련 서류를 내일 주시겠다고 해.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는 거 생각만 해도 신나. 정말. 그럼 너는 더욱 발전할 거야. 나는 기대할게. 저녁을 마치고 민주와 헤어졌을 때 밤 공기가 시원했다. 나는 걸으면서 마음속에 감사함을 느꼈다. 민주의 지지와 회장님의 기회, 그리고 이혼을 통해 얻은 자유. 이 모든 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스마트폰에 김철수의 문자가 왔다. 수진아, 미안해. 이제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문자를 읽고는 삭제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와의 과거는 이미 뒤로 남겼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에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누구의 걱정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다. 나는 내일을 향해 기도했다. 더욱 좋은 나를 만나기 위해 해외 교육 프로그램 준비가 점차 본격화됐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읽고 영어 회화 연습을 하며 여권과 비자를 준비하는 일들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매일이 바쁘지만 이런 바쁨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다.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이 울렸다. 역시 김철수의 전화였다.
나는 여전히 무음으로 처리했고 금방 뒤에 문자가 왔다. 수진아, 내가 예전에 심은 베란다의 관엽식물 어떻게 물을 줘야 해? 지민이가 잘못 물어서 시들어가고 있어? 나는 문자를 읽고는 웃음이 터졌다. 그 관엽식물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고 예전에는 매일 아침 꼼꼼히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곤 했다. 그가 그런 걸 이제야 걱정하는 건 정말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오후 휴식 시간에 민주가 카페에서 나를 기다렸다. 수진아, 너 때문에 철수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어제 저녁 친구 만나서 이야기 들었는데 철수가 회식에서 수진아 없으니까 집이 황량해라고 말했다더라. 그리고 지민이가 계속 불평해서 그만 일찍 떠났다고. 그래. 나는 가벼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그들도 눈치챘구나. 눈치챘다고. 철수는 아직도 널 편리한 아내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민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철수는 수진아가 있을 땐 밥도 맛있고 집도 깔끔했는데라고 계속 후회한다더라. 하지만 그건 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불편해지기 때문이야.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카페라떼를 마시며 말했다. 이제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든 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 정말. 하지만 철수가 너를 찾을지도 몰라. 그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고. 그럼 그에게 전해줘. 너무 늦었다.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너도 조심해. 그 사람 지금 정신없이 널 찾고 있는 것 같아. 카페에서 헤어진 뒤 나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라. 갑자기 김철수의 문자가 또 왔다. 수진아, 내가 남긴 주방용품 서랍에 메모지 좀 봤어? 거기에 어떤 조미료를 어디에 넣는지 적어놨어. 지민이가 요리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그 서랍 맨 뒤에 노란색 메모지라고 답장했다. 보내고 나서야 후회했다. 왜 이런 걸 답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래 함께 살았던 인연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철수의 문자가 왔다. 찾았어. 수진아, 정말 고마워. 이 메모지 보니 내가 생각나. 넌 항상 이렇게 꼼꼼했잖아. 이 문자를 읽고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말에 잠시 아련한 감정이 느껴졌지만 그 감정은 금방 사라졌다. 예전의 꼼꼼함이 이제는 그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저녁에 원룸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다. 보내는 사람이 김철수였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나의 옛 노트북과 어머니가 준 비전 세트,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은 내가 떠날 때 입고 온 물건들이었다. 박스 안에는 메모지도 함께 있었다. 수진아, 이 물건들 내가 아끼는 거 알아. 돌려주고 싶었어. 우리 한번 만나 이야기해줘. 정말 미안해. 나는 메모지를 읽고는 박스를 옆에 놓았다. 이 물건들은 나의 과거였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에 불과했다. 만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길에 김철수를 마주쳤다. 그는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가 나를 보고 달려왔다. 수진아. 그의 눈에는 혼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너 잘 지내? 해외 프로그램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응, 잘 되고 있어?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이 물건들 고마워.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아니, 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이랑 함께 살아보니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았어. 넌 항상 나를 위해 노력했고 내 편을 들어줬지만 난 그걸 몰랐어.
그래도 내 선택이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너는 내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자. 하지만 난 내가 그리워. 그가 크게 외쳤다. 매일 밤 내가 생각나서 잠을 설치고 지민이가 너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제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 모습을 보며 나는 잠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은 금방 사라졌다. 철수, 내가 그리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게 편리했던 삶이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 지민이는 그냥 추억일 뿐이야. 넌 지금 불편해서 그런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은 이미 끝났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너도 그래야 해. 나는 그를 떠나 사무실로 들어갔다. 뒤에서 그가 수진아 라고 불러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완전히 단절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무실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혜진이 다가왔다. 수진님, 아까 건물 앞에 계시던 분. 전 남편님이시죠? 그분 눈물 나고 계셨던데. 아, 그래. 나는 가벼운 표정으로 말했다. 별일 없어, 혜진아. 걱정 마. 혜진은 나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수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니? 하지만 괜찮으세요? 기분 안 좋으면 좀 쉬어도 돼요? 고마워, 혜진아.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괜찮았다. 그의 후회와 그리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나의 결정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저녁에 나는 혼자 원룸에서 해외 교육 프로그램 관련 영상을 봤다.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대감이 나를 설레게 했다. 이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김철수의 문자가 왔다. 수진아, 오늘 내가 한 말 정말 아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나는 문자를 읽고는 삭제했다. 그의 기다림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와의 과거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에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누구의 그리움도 누구의 후회도 나를 묶을 수 없었다. 나는 내일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릴 나의 꿈. 이 모든 것이 기대됐다. 해외 출발일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원룸은 더욱 나만의 공간으로 변했다. 벽에 세계 지도를 붙이고 각국 문화에 관한 책을 선반에 쌓았으며 심지어 미래의 카페를 차릴 때 쓸 커피 장비도 미리 구입해 놓았다.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커피 추출법을 연습하거나 영어 회화 앱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점차 이수진이라는 개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찾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김철수의 문자가 새벽에 와 있었다. 수진아, 지민이랑 또 싸웠어. 그녀가 내가 수진아보다 못해라고 말해서 너무 화가 났어. 너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어? 나는 문자를 읽고는 즉시 삭제했다. 이제 그의 감정적 예민함은 나에게 단지 귀찮음일 뿐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은 뒤 출근했다.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회장님께서 부름을 받았다. 수진아, 이번 해외 프로그램에서 내가 담당할 프로젝트 자료를 가져왔어. 회장님은 웃으며 파일을 건넸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내 실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해외에서도 꼼꼼히 준비해.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답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의 경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카페를 차릴 때 필요한 경영 지식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수 방식이었다. 그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수이기 때문이다. 오후에 혜진이 내게 다가왔다. 수진님, 아까 철수님께서 사무실에 왔었어요. 그녀는 살짝 속삭였다. 당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회장님과 미팅 중이라고 해서 그냥 가셨대요. 표정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 나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사무실까지 찾아왔다고? 괜찮아, 혜진아. 그냥 지나친 일이야. 하지만 심장은 살짝 쿵쿵 뛰었다. 그가 이 정도까지 나를 찾는 건 단순히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금방 잊었다. 이제는 그의 행동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저녁에 원룸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또 다른 박스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도 김철수가 보낸 것이었다. 나는 꺼내보니 안에는 나의 대학 시절 졸업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 그리고 몇 장의 추억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은 내가 결혼하면서 입고 두고 온 물건들이었다. 박스 안에 메모지가 또 있었다. 수진아, 이 물건들도 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줬어. 나는 이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모든 걸 바꿀게. 나는 메모지를 읽고는 박스를 옆에 내려놓았다. 이 물건들은 나의 과거였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의 물건에 불과했다.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다. 컴퓨터를 켜고 카페 경영 계획서라고 적힌 문서를 열었다. 해외에서 배울 프로젝트 관리 기술과 마케팅 지식을 활용해서 나만의 카페를 차리는 것이 나의 장기 목표였다. 이 카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김철수의 전화였다. 이번에는 직접 받아보기로 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너 드디어 받아줬어. 그의 목소리는 설레는 톤이었다. 나 지금 내 원룸 앞에 있어? 제발 문을 열어줘.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걸 증명할게.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밤하늘 아래 김철수가 원룸 앞길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지난번보다 더욱 초라해 보였다. 너 갔어. 이제 너와 나는 끝났어. 아니야, 수진아. 그건 아니야. 그가 크게 외쳤다. 나는 너를 사랑해. 지민이랑은 그냥 실수였어.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기회. 내가 나에게 이혼을 말했을 때 기회를 줬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땐 지민이만 생각했잖아. 이제 와서 뭘 하려고? 넌 그냥 자신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지민이는 그냥 추억일 뿐이야. 넌 지금 현실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문 닫을게. 다음부터는 오지 마. 나는 창문을 닫고 스마트폰을 끊었다. 뒤에서 그가 수진아 라고 불러도 나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단절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아 카페 경영 계획서를 작성했다. 메뉴 구성, 인테리어 디자인, 타겟 고객층.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적으며 나의 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철수와 지민이에 대한 생각은 점차 사라졌다. 나는 이제 자신의 미래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잠들기 전에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불어오고 멀리서 노래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작은 원룸에서의 독립생활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스스로 의지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나는 내일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해외에서의 새로운 경험,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릴 카페 창업. 이 모든 것이 나의 복수이자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김철수가 후회하든 말든 나는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 이수진이 택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해외 출발일이 일주일 남았다. 나는 퇴근 후마다 원룸에서 여권, 비자, 비행기표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출발 준비를 마무리했다. 여행 가방에 필요한 옷과 교재, 그리고 카페 경영 관련 책들을 넣을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이제 누구도 나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수진아, 내일 저녁 송별 파티 해줄게. 민주가 카톡을 보냈다. 친구들 몇 명 불렀어. 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야지. 고마워, 민주야. 그럼 내일 봐. 나는 기쁘게 답장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저녁 10시쯤 민주가 긴급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미안해. 철수가 나를 찾아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답답했다. 너를 만나고 싶다고 졸라대는데 어떡해? 나는 수진아가 바쁘다고 말했지만 그가 떠나지 않아. 그럼 너 그냥 집에 들어가? 난 전혀 관심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철수가 수진아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 너무 불쌍해 보여. 민주, 너도 알잖아.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나는 목소리를 강하게 했다. 그에게 분명히 전해줘. 난 그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해줄게.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가 이 정도까지 나를 찾는 건 정말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이는 오직 그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진심으로 나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그에 대한 생각을 모두 떨쳐냈다. 다음 날 오후 사무실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회의실에서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서 컴퓨터 앞에 굳어버렸다. 그는 어떻게 사무실에 들어온 걸까? 회장님, 제발 수진아와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가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철수군, 너도 너무하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수진은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 너는 그녀를 방해하지 마. 이혼은 이미 끝난 일이잖아. 하지만 회장님, 제가 정말 미안하다는 걸. 그건 수진과의 문제지. 나는 관여할 수 없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철수가 나왔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진아. 철수님,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나는 일을 마치는 첫 컴퓨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업무와 개인 사정은 분리해주세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들어줘. 그가 나에게 다가왔지만 혜진이 사이에 서서 막았다. 철수님, 이리 가세요. 수진님 정말 바쁘시거든요.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기서 계속하시면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요. 김철수는 혜진을 바라보고 다시 나를 쳐다봤다. 그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수진아, 너 정말로 나를 용서하지 않아? 용서한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 너와 나는 이미 끝났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등 뒤로 나는 안심한 숨을 쉬었다. 혜진이 나에게 미소를 보이며 수진님, 괜찮아요? 라고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혜진아. 너 덕분에. 오후 휴식 시간에 회장님께서 나를 불렀다. 수진아,
미안해. 철수군 때문에 방해받았지? 아니요, 회장님. 괜찮아요. 그래도 철수군은 이제 너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직 자신의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뿐이야. 회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넌 그런 사람을 떠나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기대할게.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녁, 민주와 친구들과의 송별 파티를 했다.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수진아, 해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 그리고 카페 열 때 꼭 불러줘. 민주가 기쁘게 말했다. 응, 당연하지. 다들 초대할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런 따뜻한 관계들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파티를 마치고 민주와 헤어졌을 때 길가에 김철수가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정말로 처량했다. 안경은 없고 옷도 늘어지고 눈에는 진한 검은 동자가 있었다. 수진아. 그가 내게 다가왔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너 정말로 떠나는 거야? 그래.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럼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내 생일 선물이었어. 작년 생일에 깜빡 잊어버렸고 이제야. 그만해, 철수. 나는 상자를 받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 내 자신을 돌보는 데 써. 하지만 나 갈게. 나는 그를 떠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뒤에서 그가 수진아 라고 불러도 나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완전히 단절해야 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스마트폰에 김철수의 문자가 왔다. 수진아, 널 보내지 못해서 정말 아파. 하지만 내 행복을 바란다. 해외에서 잘 지내고 꿈을 이루길 바란다. 이번에는 나는 문자를 읽고는 삭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이 문자가 그와의 마지막 연락이 되길 바랐다. 잠들기 전에 나는 여행 가방을 최종 확인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이면 해외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때 창문을 열어보니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 떠 있었다. 이 별들이 나의 꿈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일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김철수와의 과거는 이제 뒤로 남겼고 이제는 나만의 미래에 집중할 것이다. 해외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나의 꿈인 카페를 차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대됐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수이자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3시간 앞으로 남았을 때 나는 공항 터미널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권과 비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충전하며 민주에게 곧 출발해라는 문자를 보냈다. 금방 답장이 왔다. 수진아, 잘 가. 해외에서도 꼭 연락해. 카페 계획도 꼭 기억해. 응, 알았어. 다들 잘 지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이때 민주에게서 긴급 문자가 왔다. 수진아, 철수와 지민이 심하게 싸웠어. 지민이가 철수에게 내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했고 철수는 내가 수진아보다 하나도 못해라고 되받아쳤대. 지민이가 물건도 던지고 결국 집을 뛰쳐나갔다는 거야. 나는 문자를 읽고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이런 결말은 예상 중이었다. 지민이는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철수는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래. 그럼 그들 알아서 해결하겠지? 나는 간단히 답장했다. 해결. 철수가 지민이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지민이가 연락 안 받아. 그리고 철수가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계속 후회한다는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이제 출국할 거야. 민주가 알았어. 너도 잘 지내.
꼭 안전하게 다녀와라고 답장했다. 나는 문자를 닫고 게이트 방향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길에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처음 나에게 고백했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을 말했을 때의 차가움. 이 모든 건 이제 과거의 한 장면에 불과했다. 한편 김철수는 지민이를 찾아다니며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지민이의 집 앞, 그녀가 자주 갔던 카페, 대학 캠퍼스. 하지만 아무데도 지민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스마트폰에는 너 같은 사람과는 절대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영영 만나지 말라는 지민이의 문자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지친 몸으로 결혼집에 돌아왔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지민이가 떠나면서 물건을 뒤섞고 깨뜨렸다. 베란다의 관엽식물은 이미 시들어 있었고 주방에는 세척하지 않은 접시들이 쌓여 있었다. 이곳은 수진아가 살았을 때는 언제나 깔끔하고 향기로웠지만 이제는 황량하고 추했다. 그는 소파에 누워 수진아의 모습을 떠올렸다. 수진아가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베란다에서 관엽식물을 돌보는 모습,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모습, 그리고 그가 아플 때 뒤에서 묵묵히 돌봐주는 모습. 이 모든 기억이 갑자기 밀려와 눈물이 났다. 수진아, 미안해. 그는 울며 혼잣말을 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도 모르고 너를 버렸어. 그는 갑자기 일어나 수진아의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수진아가 입었던 옷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어. 그는 눈물을 더욱 격렬하게 흘렸다. 이 옷들을 보면 수진아가 항상 그의 뒤에서 지지해주고 그의 편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수진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지민이가 떠나갔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 하지만 넌 이미 떠나갔고 내게는 기회가 없어.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야. 해외에서 잘 지내고 꿈을 이루길 바란다. 너를 영원히 기억할게. 이 문자가 수진아에게 도착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수진아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다. 공항에서 나는 게이트에 도착했다.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오자 나는 차분히 줄을 섰다. 앞에 서 있는 여행객들이 기쁜 표정을 짓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탑승을 마치고 좌석에 앉았을 때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다. 지면이 점차 멀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작은 점으로 보이자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김철수와 지민, 그리고 지난 10년의 아픔이 모두 뒤로 남았다.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높은 하늘을 나아갈 때 나는 노트북을 꺼냈다. 카페 경영 계획서를 다시 보며 해외에서 배울 내용을 정리했다. 이 카페는 단순히 나의 꿈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이룬 성과이자 김철수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복수가 될 것이다. 그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자신의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 이수진이 택한 복수이자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었다. 이때 스마트폰에 혜진의 문자가 왔다. 수진님, 안전하게 이륙하셨어요. 철수님이 사무실에 왔어요. 수진아에게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갔어요. 고마워, 혜진아. 그의 말은 받았어. 나도 잘 갈게요. 나는 답장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다. 비행기 내부의 평온한 분위기와 함께 나는 잠시 잠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자신의 카페를 차리고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김철수는 결혼집에서 홀로 남았다.
매일 수진아의 기억에 젖어 울고 후회하며 살았다. 지민이는 다시는 연락이 없었고 그의 삶은 점차 붕괴되었다.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가 잦아지자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야 수진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없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었다. 지난 10년, 나는 김철수의 뒤에서 그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해외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카페 창업, 그리고 더 많은 새로운 경험. 이 모든 것이 나의 새로운 삶을 채워줄 것이다. 나는 눈을 떴다. 창밖에는 까만 밤하늘과 별들이 보였다. 이 별들은 나의 꿈을 비추고 나의 앞날을 응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3달 후, 나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민주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 보였다. 수진아, 잘 돌아왔어. 그녀가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프로그램 어땠어? 정말 잘 마쳤다고 축하해. 고마워, 민주야. 나는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카페 창업 계획도 더 구체화됐어. 택시로 원룸으로 향하는 길에 민주가 철수의 소식을 전했다. 철수는 지금 정말 안 좋은 상태야. 회사에서 퇴사했고 돈도 거의 다 써버렸어. 지민이랑은 연락도 끊긴 채로 홀로 저택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의 현재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고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래. 그럼 그도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그래도 너무 불쌍해 보여서.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불쌍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가 나를 버렸을 때 나도 불쌍했었거든. 하지만 그때 나는 스스로 일어섰어. 그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원룸에 도착하자 나는 해외에서 사온 카페 관련 책과 장비들을 꺼내 놓았다. 민주가 그것들을 보며 깜짝 놀랐다. 와, 이게 다 카페 준비물이야? 정말 빠르네. 언제 오픈할 거야? 다음 달 중순으로 정했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소는 우리가 좋아했던 그 동네에 정했어. 분위기도 따뜻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 곳이야. 민주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정말. 그럼 나도 도와줄게. 카페 이름은 정했어? 응, 수진의 방이라고 정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꿈꿔왔던 공간이니까. 그 후로는 카페 준비에 매일매일 바빴다. 인테리어는 직접 디자인하고 메뉴는 해외에서 배운 레시피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직원도 혜진이와 함께 일할 친구들을 섭외했다. 매일 저녁 카페에서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앉으면 해외에서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카페 오픈 하루 전날 나는 마지막으로 준비물을 확인했다. 창문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고 선반에는 다양한 커피 원두와 책들이 놓여 있었으며 테이블에는 손수 만든 꽃병이 놓여 있었다. 이곳이 바로 나의 꿈,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철수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지친 톤이었다. 너 돌아왔다고 들었어. 카페 오픈한다고 들었는데? 축하해. 고마워. 나는 간단히 답했다. 나 한 번만 보고 싶어. 카페에 가도 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거를 떠올리면 아직도 아픔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나를 더 이상 묶지 않았다. 그래, 오면 돼.
하지만 다른 손님들처럼 행동해. 알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기쁨이 느껴졌다. 내일 꼭 갈게. 카페 오픈 날, 날씨는 정말로 좋았다. 민주와 혜진이, 그리고 친구들 모두가 와서 축하해 주었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커피 향기가 가득한 카페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나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었다. 오후 1시쯤 문이 열리고 김철수가 들어왔다. 그는 옷이 늘어지고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에는 놀람과 감탄이 가득했다. 정말 예쁘다. 나는 그에게 웃으며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무거나. 내가 추천하는 걸로. 나는 그에게 해외에서 배운 시그니처 커피와 쿠키를 내어주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말 맛있어. 내가 만든 커피는 언제나 맛있었어. 고마워요. 나는 간단히 답하고 다른 손님들을 도우러 돌아갔다. 그는 1시간 정도 앉아 있었고 떠나기 전에 내게 다가왔다. 수진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버린 건 정말 큰 잘못이었어. 나는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철수,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이제 행복해. 너도 너의 삶을 잘 살아가면 돼. 그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 그가 문을 나서자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혀졌고 이제는 나만의 행복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였다. 나를 버린 사람이 후회하겠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녁 카페를 마감하고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다. 민주가 손을 들어 말했다.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이제 꿈도 이루고 행복하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모두가 손을 들어 축하해 주었고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행복과 감사함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수진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파티를 마치고 혼자 카페에 남았을 때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시원한 바람이 커피 향과 함께 불어왔다. 나는 손을 내밀어 바람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나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김철수와의 과거는 이제 추억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나만의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다. 백월광이 돌아왔고 나는 이혼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달았다. 이야기 끝.